김해시가 고인돌 정비공사를 하다 원형을 훼손해 논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 중요한 문화재인 고인돌이 방치되고 훼손돼 있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창원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안전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통도사에서 18세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감그릇 체기가 발견됐습니다. 단청과 도자기 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자들이 평일 오전에는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콘크리트에 고인돌이 파묻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부터 가야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경남의 고인돌 관리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 출입구에 큰 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후사포리 고인돌군 1기에 속하는 고인돌입니다. 밀양시가 몇 년 전 초등학교 주차장을 만든다며 콘크리트를 부어 이곳을 매립했습니다. 이게 반 정도 묻혔거든. 처음 높이는 이게 제법 이만 했는데 이게 절반 묻혔어요. 올해 초 매립돼 있는 돌이 고인돌임이 밝혀지자 밀양시는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인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호 펜스는 물론 고인돌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고인돌이 방치된 또 다른 지역입니다. 풀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주변에는 오래된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고인돌 뒤쪽으로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주변은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도 극성입니다. 신경 전혀 안 쓰거든. 풀만 자꾸 잔디 심어놓은 건데 다 잡풀만 컸잖아요. 저 뒤쪽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그거는 아마 내가 저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다 버렸을 거야. 창원의 한 고인돌 주변은 풀들이 무성합니다. 일부는 풀숲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지배층의 권력과 재력을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또 고인돌의 발굴보다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가장 특징적인 무덤이 고인돌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어떤 밀집도가 높고 그만큼 우리 돌을 숭상하고 돌을 이용한 고인돌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게 어떤 특징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 약 6만여 기 중 한반도에 존재하는 고인돌은 약 4만여 기. 이제라도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적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고궁이나 고찰의 단청을 보면서 건축 구조에 대한 탄성과 더불어 색이 참 곱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청의 안료, 즉 색을 내는 물감에 대해선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겨왔는데요. 이 단청에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는 조선시대 물감 그릇인 체기가 통도사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 첫 발견 이후 50년 만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경 15cm에 높이 7.5cm, 굽직경 5.5cm. 오랜 세월에 유역 발린 겉면은 색이 바랬지만 그릇바닥은 온전히 재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형적인 막사발 형태를 취한 이 백자 분청사발에는 꺾여서 올라가는 도자의 특징도 발견됩니다. 지난 7월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물감 그릇인 책입니다. 1974년 경주 월지에서 통일신라 시대 체기가 나온 뒤 50년 만에 발견입니다. 상부부터 그림을 그려서 점차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점차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얹어놓고 그러니까 위치가 처음에는 이제 쓰기 좋은 곳에 얹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감으로 채색을 쓰다가 이제 깜빡하고 내려온 겁니다. 체기가 발견된 건 단청 기록화 작업이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건물 내부 5m 높이의 기둥 위 어두운 곳에 놓여 있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통도 사약지에 1759년 대광명전이 중수됐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부터 법당의 내부 장음까지를 모두 스님들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노하우, 기술 이런 것도 집약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기에 이 단청이나 그런 활동을 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체기에 담겨 그려진 단청 색상은 연한 붉은색. 물감 그릇 안에 당시 사용하던 안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처럼 성분과 조색 방법 등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단청 안료나 그리고 혹은 불화 안료들이 실제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릇에 담긴 그런 자료들을 발견한 사례 역시 최초입니다. 안료 분석이나 혹은 그 체기를 통해서 당시의 어떤 이 채색 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고대 채색 안료의 아주 획기적인. 단청 화승에 손을 통해 전해져 26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체기. 단청사의 비밀을 푸는 연구도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에서는 한 달 사이 2번이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2인 탑승의 역주행이라는 사고 원인도 똑같았는데요. 지난해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관련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도로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도로에서도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10대들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탑승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공유형 킥보드를 타는 데다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 것도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킥보드 주행을 바라본 시민들은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민증 없어도 통과되고 헬멧 이런 것도 착용 법으로 강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에서 잇따라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권한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규정 위반 사항 등은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가 법률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고 다만 불법 주차와 시민 민원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속에 나서는 경찰도 전담 인원과 지구대 인원을 동원해 수시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위법 행위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남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3건. 창원 특례시와 경찰은 단속과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늘어나는 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 경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주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43,332명을 기록했다면서 3주 전 13,608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진주 등의 순서입니다. 또 최근엔 40대에서 50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 판정을 많이 받고 있고 10대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하루 경남에선 9,4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71명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자들이 평일 오전에는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8일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 집회 단체와 1인 시위자 등 모두 5명과 평산마을 평온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위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평일 오전엔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질서 유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일부 단체가 집회를 일시 중단하고 확성기와 앰프 사용을 자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진해 신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검증하고 매립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신항 건설 사업에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 쪼개기 관행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차 예타에서 탈락하고 2차 예타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항만 규모를 9개 선석으로 해서 예타 맞춤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나 기획재정부가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향후 개발을 위한 매립 공간을 모두 확보했다면서 매립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신월민원센터 신청사가 9일 문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기존 민원센터 부지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민원실과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으로 이용됩니다. 그동안 건물이 오래돼 불편을 겪었던 신월 동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면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창원시가 우영우 팽나무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산면 동부마을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9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설명하고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과 주민지원, 규제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동부마을 팽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것으로 오는 24일 문화재위원회의 천연기념물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61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도울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양산에서 열렸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양산시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봉사자의 역할과 친절, 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산 일원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에서 개회식과 상황실 지원, 경기장 안내와 주차,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도로 개설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진해 냉천마을을 찾았습니다. 홍 시장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양측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냉천마을 진출입 도로 개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가 9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남 지역 전 해역에 고수온주의보를, 또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은 수온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서 고수온 경보로 대체 발령했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고수온 비상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또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온 특약보험 가입을 지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SBRT 원희대로 구간 구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일 의창구청과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3군데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에 이르는 원희대로 9.3km 구간에 먼저 도입한 후 2단계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정오쯤 통영 한산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정박해 놓은 모터보트가 조금씩 먼 바다로 떠내려가자 이를 잡으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59살 A씨는 지나가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60살 B씨는 통영 해경이 수색에 나선 지 20여 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보트나 카약이 떠밀려가면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잡기가 쉽지 않다며 이 경우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